구독자님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상원에서 통과가 된 디지털 자산 준비금 관련 법안, 그 공식 문서 안에 정확히 XRP라는 이름이 명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슈냐? 기업 보고서가 아닙니다. 재단 발표 역시도 아니죠. 바로 정부 재정 문서입니다. 준비금이라는 단어는 절대 가볍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시스템 안에 편입할 자산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격은 눌려있고 시장 심리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제도권 문서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가장 조용할 때 제도 프레임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연방구조죠. 한 주에서 실험이 시작이 되면 다른 주가 벤치마킹을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쌓이면 결국 연방 차원의 프레임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작은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 자체가 바뀌는 초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월가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3분기까지 비트코인 ETF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비중을 대폭 줄였죠. 이더리움 관련 상품도 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한 자산, 바로 XRP입니다. 이건 단순한 리밸런싱이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대 수익률 구간을 줄이고 새로운 포지션을 열었다는 뜻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엘리트들이 향후 상대 수익 구간을 다르게 설정했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은 눌려 있습니다. 심리는 냉각이 되었죠. 그런데 기관은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서에 이름을 올리고 월가는 포트폴리오에 XRP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추가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최근 1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고래의 지갑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암호화폐의 매도 압력은 5년 내 최대치라는 거죠. 그 여파로 인해 XRP 역시 가격이 눌려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전 지금보다 훨씬 낮은 매도 압력이 시장을 덮쳤을 때 XRP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2022년 하락장에서 XRP는 무려 400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최저 385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강하고 잔인한 역대급 매도 압력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은 5년 내 최대치인데도 말이죠. 이건 누군가가 흡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죠. 가격이 증거고 온체인 데이터상 초대형 고래들의 지갑 증가 역시 증거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정책 레이어, 정부 문서의 XRP 명시, 자산 레이어, 골드만삭스 신규 편입, 데이터 레이어, 고래의 지갑 증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는 100%가 없죠. 하지만 구조가 바뀌는 초입에서는 항상 조용한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 구간이 훗날 왜 그때는 몰랐을까? 라고 말하는 자리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흔들림일지는 그건 각자의 판단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번 2월에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이 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 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가 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